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조민재 아나운서입니다. 드디어 이 트럼프 2.0 정권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 드디어 이 20일 취임식을 시작으로 새롭게 이 미국에서도 격변의 움직임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저도 확실히 정권이 바뀐 게 많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선 뭐 행정명령 항상 많이 좀 첫날부터 쏟아내고 계시죠. 저도 이런 것 때문에 뭐 지난주보다 항상 30분씩은 먼저 일어나서 뉴스들 정말 정말 많이 보고 또 실시간으로 이제 뉴욕 증시 개장하기 전부터 그 비포 포스트 마켓부터 계속해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네 개의 트럼프 관련 이 로이터 영상 기사들 그리고 다 다섯 개 전부를 이걸로만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우리에게 굉장히 친근한 오징어 게임 들어간 이야기도 하나 구성을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이 트럼프 이야기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먼저 나와야겠죠. 영상부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Donald Trump says he wants to unleash US oil and gas. That is why today I will also declare a national energy emergency. We will drill, baby, drill.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처음부터 나와줬어요. 우선 이 도널드 트럼프가 첫 문장, 미국의 이 석유와 가스를 활성화하고 싶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1월 20일 현지 시간 오후 10시였죠. 트럼프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약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취임 연설이 진행이 됐는데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취임 첫날부터 100개가 넘는 행정명령들을 쏟아냈다고 했던 트럼프였지만 30분 동안 이 100개를 다 이야기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럼 당연하게 이 취임 사안에는 정말 본인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들만이 쏙쏙 들어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요, 이게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이 취임사 전문을 반드시 보셔야 하는 이유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과연 트럼프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다 보시기를 바래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취임식 전부터 취임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언급될지를 많이 예상들을 했었는데 생각외로 강하게 언급이 된 부분도 있었고요. 예상과는 다르게 아예 언급이 안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전혀 언급이 안 됐었다가 바로 10만 달러 선이 위태로워질 때까지 급락이 나오기도 했었죠. 물론 뭐 그 뒤로는 이제 살짝 복구가 되긴 했지만 아무튼 이렇게 취임사에서 가장 강경하게 얘기를 했던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강경하다의 기준이 무엇이냐? 비상사태 선포를 했어요. 이 비상사태를요, 총 두 가지에 있어서 선포를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국경 안보인데요. 남부국경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굉장히 강하게 이뤄지고 있는 중인데요. 뭐 이런 것들도 첫 번째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가 바로 에너지, 방금 나왔었죠. drill, baby, drill. 에너지에도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 에너지 패권 장악에 대한 야망을 단 한 줄로 축약한 문장이 바로 drill, baby, drill인데 여기서 drill 말 그대로 시추하다, 화석 연료를 파내겠다 이런 뜻이고요. baby 이거는 감탄사, 미국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런 느낌의 감탄사예요. 정말 사업 가셔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포인트를 좋아하는지 너무너무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린 뉴딜 폐기, 또 IRA 폐기, 전기차 의무 조항 폐기 다 여기에서부터 나옵니다. 이 환경을 생각한다는 이유로 미국의 석유가스 생산 확대를 규제하는 장애물들을 철폐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에너지 독립성 그리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 AI 관련해서 대대적인 투자 스타게이트가 또 최근에 발표가 됐었죠. 이것도 에너지 안보, 에너지를 모두 다 세계 패권을 우리가 가져오겠다. 스타게이트도 여기에서 나오는 건데요.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가져온 이야기는요. 오늘까지 정말 좀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What is Trump's Dutch Advisory Group? Dutch 정보효율부죠. 이게 대체 무슨 그룹인가? 미국 역사상 이런 정보부서는 없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영상인데 중간에 약간 이런 치정 관계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런 정치적인 conflict, 약간 충돌 같은 것도 있습니다. 바로 영상부터 보시죠. Today, Donald Trump
signed a document that says the DOGE, th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begins its work. This is a group that will have a 2-year mandate. It's going to be run by Elon Musk and Vivek Ramaswamy. 와우. 네, 여기도 정말 재밌는 이야기가 초반부터 나왔어요. 이 얘기를 해보자면 방금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오늘 도널드 트럼프가 즉 정부 효율성 부서라고 하죠. 이걸 시작을 하는 알리는 문서를 성명을 트럼프가 했습니다. 이 그룹은 2년의 임기를 가지게 될 것이고요. 여기에 앨런 머스크와 또 이 비벡 라와스와미 이분이 운영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좀 논란이 있다고 하네요. 가장 첫 번째, 지금 화면상으로 나와 계시는 지금 이분이 비벡 라마스와미 이분인데요. 이분이요, 지금은요, 여기에 안 계십니다. 제가 방송 중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분이 원래 머스크랑 공동으로 납치를 이끌려고 했었거든요. 이 수장이 2명이었어요.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알고 계셨나요? 현지 시간 20일이요. 팀을 발표한 지 69일 만에 자리를 돌연 사퇴합니다. 자, 1월 말에 있을 본인 말로는 1월 말에 있을 오하이오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히긴 했는데 음모론이 살짝 있긴 하거든요. 뭐 이게 사실은 뭐 공동수장인 일론 머스크의 입김으로 자리에서 떨궈진 거다. 이런 제기가 있는데 어디까지나 음모론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때문에 이렇게 둘이 부딪혔냐? 이제 뭐 폴리티코 같은 그런 정치 전문 매체는 이런 비화론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하니까요. 이제 사실 머스크가 계속해서 라마스와미를 조금 마음에 안 들어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둘이 부딪힌 문제가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가 취득하는 미국 비자 중에서 H-1B라는 비자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 머스크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렇죠. 테슬라를 운영하면서 이 해외에 있는 수많은 엘리트들을 약간 쏙쏙 뽑아내는 그런 전략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좀 미국의 그런 전략들이 영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전에 상당히 최근입니다. 이 H-1B 전문직 취업 비자에 대해서 좀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런 SNS 상의 설전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좀 미국 이런 정치부를 전면적으로 비판을 했어요. 미국 문화는 탁월함보다는 평범함을 숭배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네 외국인 근로자한테 너네 테크 기업 너무 많이 의존하는 거 아니야? 너네 좀 자국민들 사이에서도 좀 교육을 통해서 이런 거 좀 많이 엘리트들 선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살짝 디스를 한 거예요. 당연히 좀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래서 이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H-1B 비자 정책 유지를 강력하게 촉구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좀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그런 발언입니다. 어디까지나 음모론이고요. 뭐 확실한 건 닷지 내에서의 머스크의 권력이 더 강력해진다라는 건 알 수가 있겠죠. 머리가 2명이었다가 이제 1명으로 줄어든 거니까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인도계 참고로 미국인입니다. 당연히 이런 이민자 정책에 있어서 그렇게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85년생입니다. 상당히 나이가 어리시죠. 저희 피디님보다도 젊으실 것 같긴 한데 일단 독실한 힌두교인이시고요. 또 인도계이시긴 한데 골드스푼이라고 하죠. 아버지가 브라만 이민자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인도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제너럴 일렉트릭의 변리사겸 그리고 엔지니어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해요. 굉장히 엘리트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입김으로 이렇게 몰아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음모론까지 나오게 만드는 머스크의 위상이 실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이어서 하나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오늘 스타게이트가 출범을 했었죠. 이따가 또 이야기가 나올 텐데 거기에서 오픈 AI 이 샘 알트먼과 또 일론 머스크 사이 안 좋은 거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도 오늘이 출범 첫날인데 머스크가 찬물을 좀 끼얹습니다. 과연 어떻게 끼얹었는지 이따가 자세하게 알아볼 거고요. 저희 닷지 정보 효율부 이름도 바뀐다고 하네요. 이름이 USDS 미국 디지털 서비스 이게 사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이제 정부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인데 이거를 인수해서 출범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인수한다는 목적으로 명분도 어느 정도 챙기고 그 다음에 수장이 바뀌었으니까 이름도 교체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닷지가 아니라는 거죠.
다음으로 저희가 볼 거는 스타게이트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스타게이트 저도 정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행정명령만 온갖 좀 이런 약간 좀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들만 줄줄이 나올 줄 알았는데 역시나 우리는 트럼프가 기업 친화적인 사람, 애초에 기업가 타고난 기업가라는 걸 좀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바로 한번 이야기 보도록 할게요. President Donald Trump has announced private sector investment of up to $500 billion to fund AI infrastructure. He spoke in Washington alongside the bosses of tech firms OpenAI, SoftBank, and Oracle. Together, these world-leading technology giants are announcing the formation of Stargate. So put that name down in your books because I think you're going to hear a lot about it in the future. A new American company that will invest $500 billion at least in AI infrastructure in the United States and very quickly, moving very rapidly, creating over 100,000 American jobs almost immediately. 아, 들으셨죠? 자,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 스타게이트는요, 미국 내 AI 인프라에 최소 5천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 이게 하나로 바꾸자면 약 700조 원에 달하는 돈이거든요. 물론 이걸 한 방에 다 이렇게 쏘는 게 아니고요. 차근차근 이제 1년부터 시작해서 5년까지 최대 5천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3사가 주축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미 다 아시겠지만요. 오픈 AI, 오라클, 그리고 소프트뱅크. 아, 이 소프트뱅크에 이 손정희 씨가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 그때부터 좀 뭔가 낌새가 뭔가 있을 것 같다 했는데 이런 일이 결국에 나오네요. 이렇게 스타게이트는 매우 신속히 움직이며 미국 내에서도 무려 10만 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을 할 것이다 라면서 좀 민심을 얻어가려는 듯한 것까지 같이 챙겨갔어요. 당연히 일자리 창출, 트럼프가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 국가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한테도 너네 빨리 미국에 일자리 만들어. 아니면은 너네 회사 좀 안 봐준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긴 한데 자,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 나오는지 보도록 할게요. Stargate will be a Texas-based joint venture between the firms. $100 billion in funding is committed for now, with more expected to come over the next 4 years. Masayoshi Son, the chief executive of Japanese investment giant SoftBank, had already promised Trump billions in investment. And Oracle chief Larry Ellison said the new project was actually well advanced. The data centers are actually under construction. The first of them are under construction in Texas. Each building's 500,000 square feet. There are 10 buildings currently being built, but that will expand to 20. 자, 현재 각 건물은요, 이제 데이터 센터들, 첫 번째 데이터 센터는 텍사스에 건설 중이라고 하고요. 각 건물은 50만 평방피트 규모라고 합니다. 현재 10개의 건물이 건설 중이고 이는 곧 20개로 확장이 될 것이라고 하네요. 트럼프가 취임한 지 단 이틀 만에 나온 발표입니다. 이제 소비자 그리고 노동자, 국가 안보에 그동안 항상 AI가 이런 위협들을 제기해 왔었죠. 이런 것들을 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모두 다 옥죄고 있었는데 이걸 과감하게 철회한 뒤에 바로 이틀 만에 나온 명령입니다. 이런 흐름들을 보자면요. 최근에 이런 말들이 좀 많이 나왔었죠. AI 인프라에 들어가는 투자 규모는 앞으로는 좀 둔화될 것이고 이제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의 그런 분야, 뭐 마블이라든지 좀 뭐 팔란티어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가 급등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저도 방송 쪽에서 많이 해왔었고 또 다른 분들도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는 보시다시피 인프라 투자의 열기가 더 강렬한 모습입니다. 이번 스타게이트뿐만이 아니라요. 뭐 최근에도 많은 그런 모멘텀들이 있었습니다. 1월 5일이었죠. 2025년 마이크로소프트가 AI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 투자 규모를 뭐 확대하겠다. 또 1월 7일에는 UAE 아랍에미리트의 부동산 개발업체 다막이 CEO 후사인 사지와나가 이 트럼프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면서 이 인프라 투자에 대한 엄청 강한 의지를 밝혔었죠. 또 중국도요, 올해 초였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향후 매년 80조 이상의 규모의 투자를 발표를 했었죠. 여기에 이 머스크가 이 태클을 걸고 나온 게 상당히 좀 재밌었는데요. 머스크가 트럼프와의 첫 균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이 첫 번째로 둘이 부딪힌 건데 한마디로 이겁니다. 너희 그만큼 돈 없잖아. 특히 소프트뱅크 너희 그 돈 가지고 이 사업 어떻게 할 거야?
여기에 있어서 알트먼이 바로 반박을 하는데요. 저거는 허구의 사실이고 우리는 충분히 자금을 모았기 때문에 사업을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당연히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좀 필터링을 해서 들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둘의 사이는 원래부터 오픈 AI 공동 창업자 때부터 안 좋았었고요. 이 때문에 약간은 좀 트럼프 현재 머스크가 약간 어깨가 올라가서 본인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싹 다 좀 약간 제거를 하려는 그런 발언들을 최근에 많이 하는데 테슬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너무 그렇게 막 안심하고 있으면은 안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조심스럽게 드네요. Bitcoin and other cryptocurrencies, and even the newly minted token bearing Donald Trump's name, recoiled on Tuesday. 와, 정말 이거는 미국이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에 취임한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이런 이슈가 떴습니다. 그쵸? 여러분도 짐작하셨죠? 트럼프 밈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저도 솔직히 처음에 이거를 기사로 접했을 때, 이것도 누군가 약간 사칭을 하는 게 아닌가, 또 전문가분들도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아니었죠. 과연 이 짧은 사이에 일어났던 많은 이야기들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The slide came after the US president's first set of policies made no reference to the asset class. Bitcoin, the world's largest cryptocurrency, had hit a record high of over $109,000 on Monday when Trump was sworn in as the 47th US president. 자, 일단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트럼프가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을 때 10만 9천 달러를 넘어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익을 일부 반납하면서 최근에는 But it later pared those gains and was last trading at over $101,000. 네, 10만 1,000달러에서 거래 중이다라고 하는데 이후에 또 SEC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비트코인 태스크포스를 꾸렸죠. 이 이후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상승 힘을 줍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 트럼프 브랜디드 코인 이야기 나오죠. 바로 볼게요. Trump branded meme coin launched on Friday was last trading at $34.40 according to crypto price tracker CoinGecko. 정말 네, 트럼프 말 그대로 트럼프 브랜드의 밈코인이 금요일에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코인 게코의 이 가격에 따르면요. 밈코인이 이 당시만 하더라도 34달러 40센트에 거래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는 월요일 최고가의 절반 수준인데 당시 평가액이 140억 달러를 초과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트럼프 코인의 플로우,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너무 짧은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플로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시작은요, 현지 시간 17일입니다. 이때 트럼프가요, 본인의 공식 트위터 계정, 그리고 트루스 소셜, SNS죠. 이 두 가지 계정에서 트럼프 코인을 출시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트럼프 코인은 참고로 솔라나 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매 방법 등을 안내한 홈페이지 주소를 이렇게 같이 올렸는데 당연히 반응이 어떻겠어요? 못 믿겠다. 아니 어떻게 미국 대통령이 곧 될 이런 사람이 지금 밈코인을 만드냐. 아무리 가상자산 대통령이라지만 이거 대체 누가 해킹했냐. 이런 반응들이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당연히 처음에는 코인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솔라나 체인의 약간 터줏대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 주피터 팀이 나와서 이거는 사실이다. 오피셜 결과 사실이 맞다라고 확인을 해줍니다. 그때부터 급등을 시작해서요. 이 현재 시간으로 18일 10달러에서 한 20달러 선에서 왔다 갔다 하던 이 코인 가격이 19일 오후 기준으로 전일 대비 270% 급등을 하게 되고요. 70달러, 80달러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이 다른 밈코인들은 당연히 수급이 뺏기니까 급락하는 현상을 보였겠죠. 또 이게 CEX에는 상장이 그 당시만 해도 거의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DEX에서 매수하기가 편하다 보니까 일종의 입장권 기능을 한 이 솔라나의 가격도 같이 급등을 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솔라나도 같이 이렇게 언급이 되는 건데 여기서 CEX, DX가 뭐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CEX는요, 우리가 흔히 거래하는 업비트, 빗썸, 바이낸스 이런 거래소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공식적인 거래소를 우리가 CEX라고 합니다. 그런데 DX는 뭐냐?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야생의 시장이라고 보면 돼요.
정말 야생의 시장, 약간 북한의 장마당 같은 약간 그런 느낌. 그렇기 때문에 개인 간의 거래도 물론 가능하지만 리스크가 크다는 점, 보호를 받기가 더 어렵다는 점, 그 정도가 뭐 CEX, DEX 차이고요. 굳이 뭐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이 이상으로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이 뉴스에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왜 대체 트럼프 밈코인이 그렇게 설왕설래 이야기가 많았는지 이야기를 다뤄봤는데 어디까지나 제가 항상 암호화폐 얘기를 할 때에는 비트코인이랑 일반 코인은 여러분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SEC에서 인정하고 있는 범주 자체가 다릅니다. 거기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제가 여기서 마치는데요. 여러분 코인 일반 비트코인이랑 이런 밈코인은 전혀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 그리고 움직이는 범위 전혀 다릅니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쵸? 오징어 게임 2. 이제 좀 다들 보셨을까요? 아직 제 주변에는 안 본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드디어 아끼다가 이제 좀 모멘텀이 잠잠해졌다 싶어가지고 봤는데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는 오징어 게임 2 열풍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아니고요. 이제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가 현지 시간으로 22일이었죠.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 로이터 통신의 오징어 게임 영상이랑 같이 올라왔길래 너무 반가워서 바로 가져와 봤어요. 지금 바로 보시죠. Netflix just enjoyed a blockbuster quarter thanks to the return of hit shows like South Korean drama Squid Game. The streaming giant said Tuesday that subscriber numbers hit a record over the holiday period. They jumped by nearly 19 million to almost 302 million in total. That beat forecasts, as did figures for profit and sales. 자, 넷플릭스가요,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 2와 같은 히트작들의 복귀에 힘입어서 성공적인 분기를 보냈습니다. 이라고 첫 줄에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 스트리밍 거대 기업은 화요일에 구독자 수가 휴가 기간 동안의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독자 수가요, 거의 1,900만 명이 증가하게 되면서 놀라지 마세요. 총 3억 200만 명에 도달했습니다. 지구 총 인구가요, 여러분, 70억 명.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60억 명 막 이랬었는데, 3억 명이면은 거의 20분의 1. 지구 인간의 20명 중에 1명이 현재 넷플릭스를 구독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아니겠네요. 이건 당연히 예측치를 상회한 결과고요. 수익과 매출 수치도 모두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이 덕분에 오늘 넷플릭스가 상당히 선방을 주가에서 해주게 되면서 커뮤니티 섹터가 AI 섹터 못지않게 동반 강세를 뉴욕 증시에서 보였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 오징어 게임 2의 그런 성과뿐만이 아닌데요. 넷플릭스가 굉장히 또 이렇게 이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뿐만이 아니라 넷플릭스까지도 시청자들이 어떤 포인트를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어떤 포인트가 있었는지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Events also played a big part in the success. That included a fight between 굉장히 익숙한 얼굴이 보이죠. 남자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마이크 타이슨입니다. 자, 방금 나왔던 건 뭐냐면요. 이제 라이브 이벤트를 하는 것도 또 있었어요. 넷플릭스가. 이게 어떤 라이브 이벤트냐면 이제 마이크 타이슨.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얼굴도 알고요. 이 마이크 타이슨과 또 유튜버 제이크 폴. 솔직히 이분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제이크 폴 간의 경기 이벤트도 이렇게 펼치게 되면서 이 경기가요. 6,500만 건의 스트리밍을 기록했습니다. 6,500만 건의 스트리밍이요. 아, 정말 상상이 되지가 않는 수치인데 여기에 이어서 미국인들이 또 굉장히 열광하는 컨텐츠가 있죠. 지금 바로 볼게요. Christmas Day, with both among the most streamed competitions in the league's history. Now it's doubling down on live events. 정말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것만 어떻게 이렇게 다 모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 이 크리스마스 기간이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날은 다 같이 가족들이 이제 저녁에 TV 틀어놓고 보고 있으니까요. 이때 NFL 경기를 2번 방영했다고 합니다. NFL이 뭐냐? 방금 보신 이 미식 축구. 이게 바로 NFL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거를 2번이나 방영을 했고요. 이 두 경기가 리그 역사상 가장 많이 스트리밍이 된 경기 중에 하나로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반응이 정말 역대급 반응이 나온 거죠. 또 이 넷플릭스는 WWE 레슬링 경기를 더 많이 스트리밍할 계획을 세웠고요. 여기에 이어서 방금 피파 여자 월드컵 축구 결승전을 방영하기 위한 계약으로 라이브 이벤트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이 넷플릭스 지금까지 많은 이런 주가 향상을 이뤄왔었는데요. 지금까지 현재 넷플릭스 보자면은 2025년 예상 매출로 435억 달러에서 445억 달러를 전망하고 있고 이 5년 마진 목표를 29%로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미래가 너무너무 많이 기대가 되는 넷플릭스인데요. 여러분 넷플릭스 이 효율적인 컨텐츠들 그리고 알찬 재무 상태들을 바탕으로 한번 투자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